그래서 프로펠러들의 다양한 설계 특성에 대해서 뭐 이런 종류의 프로펠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고정 피치 프로펠러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스큐랑 레이크는 여기 프로펠러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고 그냥 뭐 캐비테이션을 줄인다, 압력 변동을 줄인다 등등의 좀 추진 성능 다음에 문제에서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10.3에서 다루는 거는 요거랑 확장 면적비는 안 다뤄요, 이번에. 왜냐하면 확장 면적비는 캐비테이션 문제에서 정확히 다룰 거기 때문에 얘는 안 할 거고, 날개수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추진기, 설계에서 할 거고, 예, 이제 한번 봅시다. 그림 10-10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회전수. 여러분들이 엔진 다룰 때 연력 확대 배웠을 수도 있고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엔진 동력은, 출력은 P예요. P라고 표현을 했을 때 출력, 뭐 우리가 마력이라고도 쓰고, 옛날에는 마력 많이 썼는데 요새는 킬로와트 단위로 쓰면서 동력이란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효 마력이라고 했거든요. 전달 마력, 마력 단위로 표현을 하니라고. 근데 요새는 유효 동력, 전달 동력이란 말 써요. 킬로와트 단위로 표현하고. 그 대신 어쨌든 얘는 우리가 회전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엔진이 내는 마력이라는 거, 아니면 엔진이 내는 출력, 여러분들이 뭐 타는 버스라거나 자동차라거나 그런 거에서 이 버스는 출력이 얼마다 라고 하면은 회전수가 얼마일 때 토크가 얼마인지를 재면 돼요. 그게 최대값이 나오는 게 최대 출력이 되거든요. 최대 마력이라고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엔진을 설계를 할 때 뭐 이제 타는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토크는 일정하게 나와요, 시스템이. 토크는 밑에서는 물론 아니에요. 회전수가 0일 땐 토크가 아니고, 이때 좀 안 좋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가다가 일정 회전수 이상 되면 푹 떨어지거든요. 설계 회전수 이상 되면은. 근데 이제 여기는 거의 평평해요, 토크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결국에 엔진이 뭐냐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료를 일정한 양을 태워서 얘를 밀잖아요. 피스톤을. 연료를 태워서 걔를 연소를 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연소할 때 피스톤을 미는 힘은 회전수가 얼마든지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면 똑같겠죠, 힘은. 다만 고속에서 연료를 많이 태우면은 Q는 계속 연료를 그만큼 자주 태우니까 태우는 연료 양이 늘어난 거예요. 시간당 태우는 연료 양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기계적인 동력이 증가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그 자동차 같은 거 성능 그런 걸 볼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토크는 기본적으로 거의 실용 영역에서는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연료를 태워서 피스톤을 밀 때의 힘은 어쨌든 회전수가 빠르든 느리든 한 번 밀 때의 힘은 똑같잖아요. 다만 그걸 몇 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토크는 일정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P는 2파이 NQ니까 토크가 일정한 영역에서는 회전수가 증가하면은 출력이 그냥 쭉 올라가겠죠. 비례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Q가 일정하다고 했으니. 그래서 동력이 100,100을 만나는 데에서는 뭐 대충 50대 50도 비슷해요. 이렇게 일자로 올라갑니다. 동력이에요, 2파이 NQ.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위쪽으로는 책에서 어디에다가 줄을 쳤냐? 빗금친 데는 엔진이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선 책에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토크 한계잖아요. 왜냐면 엔진이 낼 수 있는 토크 한계예요. 그것보다 큰 토크 못 내요. 엔진에서 연료를 그 이상 태울 수가 없어요. 아니면 태워봐야 빨아들이는 공기 양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피스톤이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거 한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토크가 엔진에서 토크를 이 이상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이 라인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 100%는 우리가 어차피 그 이상 못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겠죠? 뭐 조금 무리하면 할 수 있겠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속도 한계.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토크는 우리가 한 번 엔진이 연료를 태울 때 이제 설계한 최대로 태울 수 있는 양이고, 그러면 연료를 적게 태우면은 그만큼 작은 토크를 내겠죠, 엔진에서. 한 번 태울 때.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얘가 한 바퀴 돌 때 연료를 분사를 해주잖아요, 연소실에다가. 그 양을 적게 해주면은 그만큼 작은 힘으로 엔진이 돌 거예요. 근데 너무 비리비리하게 연료 조금 태우면 엔진이 꺼지겠죠. 최소한 피스톤 한 바퀴 돌 정도는 태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태워주면은 엔진이 못 버티니까 그게 책에서 나오는 제일 작은 토크가 있겠죠. 엔진이 낼 수 있는 최저 토크. 걔가 저부하가 됩니다. 이것보다 낮게 토크를 내려고 하면 엔진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회전수도 최소 회전수 있겠죠. 자동차도 회전수 얼마 이하면 엔진 푸드가 꺼지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런 거 없네, 여기는. 어쨌든 최소 회전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엔진이면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만나는데 책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써지. 아니면 뭐 불완전 연소 돼 있는데, 써지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제 되게 낮은 회전수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디젤 엔진은 대개는 터보라고 해가지고 터보 차저라고 해서 배기가스를 가지고 그 에너지로 다시 흡입하는 공기를 더 빨아들여줘요. 요즘 자동차에도 많이 달려요. 근데 너무 낮은 회전수에서는 터빈 회전수는 있는데 빨아들이는 속도 양이 적거든요. 그럼 우리가 했던 프로펠러랑 똑같아요. 회전수는 큰데 들어오는 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회전수에서는 빨아들이는 공기 양이 적으니까. 빨아들이는 공기 양이 적어서 터빈 회전수는 높은데 들어오는 속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받은 각이 어떻게 돼요? 우리 프로펠러 할 때 배웠잖아. 부위가 작아진다고요. 그럼 전진비가 프로펠러 얘기 아니에요. 터빈 얘기긴 한데 똑같아서 하는 거예요. 전진비가 낮아지면은 받은 각이 커지겠죠. 근데 프로펠러보다 이런 터빈은 회전수가 훨씬 높거든요. 자동차 같은 것도 뭐 한 10만 rpm까지 올라가요, 터빈들이. 그러니까 N이 훨씬 큰데 그러면은 얘는 이제 거의 0이라고 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받은 각이 너무 크면은 날개가 실속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낮은 엔진 회전수, 터빈 회전수가 아니라 너무 낮은 엔진 회전수는 얘가 공기는 못 받아들이고 자기만 뺑뺑 돌아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연소실에다 공기를 못 넣어주거든요, 터보 차저가.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여기서 실속이 발생하면은 얘가 이제 진동으로 붕붕붕 그래요. 그게 이제 서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낮은 회전수는 또 못 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곡선의 둘레가 어떤 이유들로 우리가 더 성능 발휘를 못 하는지 설명이 됐죠.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엔진이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합설계 아마 책 보면은, 책은 없지, 종합설계 수업 들을 때 보면은 엔진 선도들이 엔진 메이커에서 제공하는데 걔네들은 서지는 잘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줘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동력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 이 밖은 못 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이 그래프랑 똑같은데 서지의 영역만 안 그려놔요, 되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엔진은 이렇게 맞춰주는데 우리가 추진기 입장으로 봅시다. 추진기에 제공돼야 되는 토크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KQ 여러분들이 과제 5에서 뽑을 거예요. 곱하기 2파이N 해주면 되겠... 2파이N이란다. 입에 붙었네.
로 n제곱 d 5제곱이겠죠? 원래 KQ가 이거잖아요. Q 나누기 N이니까 거꾸로 해주면. 그러면 프로펠러가 내야 되는 토크는 이렇게 나올 거고 프로펠러에 들어가야 되는 전달 동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n이 또 있네? 그러면 n이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기랑 엔진은 축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n은 같아야 되잖아요. 추진기랑 엔진이랑.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는 뭐가 돼요? 우리는 전달 동력이 추진기 회전수에 따라,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추진기 회전수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n의 세제곱이네. KQ는 뭐 좀 안 변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냥 어차피 자항점에서 하나의 KQ 나올 거잖아요. 뭐 조금 변할 수는 있는데 크게는 안 변해요. KQ 별로 안 변하고 D 변할 이유 없죠. N은 세제곱. 그러면은 3차 함수로 올라가요. 얘는 1차 함수인데 얘는 3차 함수로 좀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딱 이 점에서 만나면은 엔진이 줄 수 있는 최대 출력이고 최대 회전수에서 프로펠러가 요구하는 회전수랑 토크가 딱 매칭이 되면 참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책에서 얘기하는 곡선 여기 아래가 뭐지? B. 곡선 A는 뭐냐면은 추진기에 요구되는 토크가 좀 증가했을 때예요. 그럼 토크가 좀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출력이 위로 올라가겠죠. 추진기의 출력이에요. 전달 동력이. 그 다음에 토크가 좀 낮아지면은 요구 토크가 낮아지면은 추진기에 요구되는 전달 동력이 프로펠러 회전수별 아니면 엔진 회전수별 전달 동력이 원래 우리가 원하는 100%보다 조금 아래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펠러가 만약에 좀 더 고하중으로 더 큰 토크를 요구하게끔 잘못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추진기가 엔진한테 야 속도 더 낼 수 있냐라고 하면 뭐 때문에 못 내요? 야, 나는 토크를 더 못 내서 이 이상 회전수는 너 못 돌려줘 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원래 100%에서 맞아야 딱 속도가 최대한이 나올 텐데 실제로 엔진이 낼 수 있는 동력이 뭐 한 85%다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추진기 설계를 잘못하면은 엔진 회전수는 여러분들이 무한정 올릴 수가 없어요. 토크도 무한정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토크에서 더 한계가 돼버리면 엔진 회전수를 더 못 돌려요. 왜냐하면 추진기를 더 돌리고 싶은데 엔진이 줄 수 있는 토크가 그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토크를 주면은 회전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엔진에서 못 주니까 그 속도로만 갈 수가 있고 그게 뭐 동력의 100%가 아니라 85%쯤 되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얘를 봅시다. B 입장에서는 나는 더 돌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예요? 엔진 회전수가 못 버텨요. 야, 이 이상 돌리면 안 돼. 라고 해서 제한을 주고 야씨 그러면은 이거밖에 또 85%가 나오겠네요. 그럼 엔진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네가 회전수만 잘 맞춰주면 15% 더 쓸 수 있는데 그렇겠죠? 추진기가 뭔가 설계가 잘못돼서 이 회전수에서 엔진 회전수랑 매칭이 된 이 회전수에서 네가 토크를 더 달라고 하든 덜 달라고 하든 했으니까 내가 못 맞춰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주기관 선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 이제 상세한 거는 여기 종합설계 때 배우기는 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하고 잘랐다가 할게요. 이게 시간이 좀 의외로 오래 먹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반적으로 배가 오래되면은 표면에 막 이것저것 달라붙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배 자체에 저항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쓰면은. 아까 우리 초반에 해상요율 얘기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파도가 안 치더라도 배 주위에 뭐 따개비도 붙고 뭐 표면도 거칠어지고 부식돼서 등등 하면은 저항이 좀 증가를 해요. 저항이 증가했으면 추진기 입장에서는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토크가 증가를 하겠죠.
추진기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전달 동력을 유효 동력으로 바꿔주는 애인데 유효 동력이 증가한 거예요. 저항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전달 동력도 커져야겠네. 토크가 증가를 해요. 그럼 원래 있던 곡선이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토크가 커져야 되는 상황이니 A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 배를 만들 때 딱 100%의 프로펠러 성능 곡선이 오게끔 매칭을 해줘 버리면은 좀만 배를 타면은 일로 A로 가요.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를 어떻게 하냐면은 B 쪽에다가 먼저 설계를 하고요. B 쪽에 있게. 그러니까 원래 설계한 것보다 조금 토크가 적게 걸리게끔 추진기를 설계를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엔진 회전수가 100%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물어보겠죠. 진짜 100%냐고. 그러면은 사실은 최대 토크일 때 100%고요. 밑에는 네가 조금 토크를 덜 쓰겠다고 하니 회전수를 조금 더 써볼게 하는 정도 딜은 되겠죠.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게요. 요즘 엔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높은 회전수지만 낮은 토크를 쓰게끔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천천히 가다 보면은 배가 저항이 증가를 하니까 그게 아니면 엔진 성능이 좀 오래되면은 발생한 토크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배를 쓰다 보면은 적절한 영역에서 놀게끔 설계를 해줘요. 그게 그림 10-11에 나오는 초기 프로펠러 특성, 최적 여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설계할 때는 저기 그림 10-10에 프로펠러 특성 곡선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배를 쓰다 보면은 저항은 증가하고 엔진은 좀 성능이 감소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미리 처음에 여유를 좀 두는 거예요. 갓 나왔을 때. 근데 그 여유를 어느 쪽으로 두냐면은 A 쪽이 아니라 B 쪽으로 둔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프로펠러 설계를 하고 성능 시험을 했을 때 엔진 회전수 100%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03%쯤에 갖다 맞춰요. 프로펠러를. 그렇게 하면은 쓰다 보면은 3% 정도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딱 100%에 맞게 오랜 세월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주로 합니다. 네, 이게 좀 많이 중요해서 설명이 길어졌는데 잘랐다가 갈게요.